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인 쪽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 거래소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악재성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하루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선 리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현재 이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전부터 이제 구리 쪽 관련해서 이제 비철금속 쪽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구리 쪽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니켈 가격도 서서히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 구리 쪽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구리 쪽, 이 동쪽 관련된 전방 산업, 이 전기차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그래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은 뭐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가 유발하는 이 신규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또 형성된 종목이고요. 실제로도 그 전기차 시장 쪽 관련해가지고 뭐 버스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 달러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와의 약세는 또 이런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자리 자체도요, 이제 121선 올라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구리 가격, 이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는 보유하면서 뭐 트레이딩하는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을 했었고, 원래 이제 처음에 11,900원을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5% 이제 원칙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12,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11,900원이 사실 5% 이상의 수익권이었지만, 그래서 우선은 제가 12,0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다양한 테마나 이슈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지금 61선이나 121선은 여전까지 아직까지는 뭐 역배열의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5일선이나 뭐 11선, 21선은 이제야 좀 밀집됐다가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면서 변동성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18,000원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제가 이게 조금 타이트하게 좀 손절가를 잡다 보니까 우선은 생쇼에서는 편출이 됐지만 17,5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요. 최근에 이제 뭐 클래시스 주가는 여전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가 나와 주었다 보니까 조금은 관련된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섹터 내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미국 시장 쪽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편입을 해야 될 종목인데 사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가는 제가 편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를 하신다면은 조금은 분할로 좀 눌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현재가는 9,450원이고요. 자, 그 종목명은 코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 XR기기 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애플에서도 내년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XR기기 쪽 관련해서 4월달부터 이제 판매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뭐 이런 이 관련된 기업들, 수혜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애플 XR 헤드셋 내년 4월달 첫 출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 XR 헤드셋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4월달부터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메타의 CEO죠. 이 주커버거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AR 협업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이제 공급 이력이 있는 코세스가 또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근에 이 의료용 VR 기기 쪽 리루미노 클래스 2 이제 제작 뭐 확인을 했다. 요런 출시 기대감 때문에 뭐 시간의 상한가 또 급등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연말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이 CES 관련해 가지고 또 엑셀 기기 쪽 관련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XR이든 VR 쪽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뭐 메타나 아니면 내년 CES나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년 CES에서 이제 확장 현실 XR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XR 헤드셋이 4년 동안 10배 성장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인 XR 기기 시장의 성장은 결국에는 이 리페어 쪽 관련해서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공급 이력이 있는 이 코세스라는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증권사 리포트 이제 의견에서 나온 건데요. 자, 내년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 하드웨어 쪽에도 이제 상승을 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세스라는 기업도 뭐 당연히 뭐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자동화 장비나 레이저 응용 장비 등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엑셀 기기로 관련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리페어 장비도 공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향후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 장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엑셀 기기로 연동이 되고 있다. 연관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 한번 보시면은요,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상한가 하고 갭상승했다가 이제 시가에서 좀 내려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동평균선 간의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격 자체가 높아졌다. 자, 그래서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 양봉에서 그리고 물론 이때 음봉 달렸을 때 거래량이 터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 이격에 대한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또 한번 우리가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뭐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4일 연속 매수에 유입되는 모습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뭐 차트와 마찬가지로 또 괜찮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론 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이 됐지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손절은 좀 짧게 잡을 수 있거나 전반적으로 내가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슈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내동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조심을 하고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자, 10월 달부터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모든 매매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만 잘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습관만 기른다면은 충분히 빨간색으로 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승률 100%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제가 총 27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63% 정도가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30% 정도 도달을 했고 손절가 터치한 종목은 한 10%에서 11% 정도 손절가 터치를 했는데 제가 1차 목표가는 최근에는 좀 짧게 잡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금은 손절 구간, 목표 수익 구간, 익절 구간을 좀 짧게 잡아서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만 수익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이 약세장이든 상승장이든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그 차례가 왔는데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최근에 뭐 시도하고 있고요. 자, 세상에 이거는 좀 뻘쭘해가지고. 자, 스피디한 종목 코세스로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은 제일 쉬웠습니다. 네, 한번 질문 받아보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자이언트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뭐죠? 코세스. 코세스죠. 코세스 이제 그 메타 종목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또 뉴스 나오면서 또 올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메타버스 종목도 이 몇 년 전까지 작년까지 또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장기가 하락을 거치고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그런 패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 네.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전에 메타버스 쪽 관련해가지고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런 성장주들이 사실 PER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멀티플에 대한 프리미엄을 쉽게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일 수혜를 받았던 테마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감을 내면서 사실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자, 요즘엔 또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이런 성장주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자, 물론 워낙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하더라도요, 몇 번의 파동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러니까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저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절반 정도는 항상 좀 매도를 하는 습관들, 그리고 돌파가 나와주더라도 전고점까지, 그 직전 고점까지 또 바라보는 전략보다는 계속 수익을 챙기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회전율을 조금 높여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차 목표가는 9,8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1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